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속 한자풀이 주영광 TV. 오늘은 제 35강의 시간입니다. 첫 한자어는 추장입니다.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추장, 영화에서나 보고 어렸을 때 이제 만화에서 이렇게 많이 봤죠. 이 추자는 우두머리 추자예요. 장자는 어른 장자, 리더 장자, 으뜸 장자. 자, 추장은 이제 어떤 족속의 그 부락의 리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개한 부족 사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세습된데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경제력도 좀 있고 추진력도 있고 무력도 과감히 쓸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야지 추장이 되었다고 그래요. 추장. 예.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추장이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강간입니다.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강자는 억지 강자예요. 강제할 강자. 간자는 가늠할 간자, 간통할 간자, 뭐 간사할 간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강간은 강제로 간음하는 거죠. 말 그대로 강제로 간음하는 거. 그 다음에 욕입니다. 희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욕은 욕될 욕, 더럽힘, 더럽힐 욕, 그런 욕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욕보였다, 어느 부녀자를 욕보였다, 이게 강간하는 것을 추행했다, 욕보였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추행도 아니고 뭐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성폭행을 했다. 어느 때부터 이렇게 말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욕한다는 건 남의 인격을 무시하는 언어나 행동, 예, 이렇게 사전적인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욕하는 거, 욕쟁이 할머니도 있고, 이게 오히려 욕을 미화시켜서 욕쟁이 할머니도 TV에 등장시켜가지고 그 듣는 사람이 시원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프로도 있었어요.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욕이 안 들어가면 영화가 안 됐어요. 그냥 영화마다 욕이 들어가게 해서 꼭 무슨 욕 싸움 하는 것처럼, 욕 경연장이나 되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한때가 있었죠. 이제 경상도 사람에서는 욕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고했다 하는 말을 욕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 욕봤다 그러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연연.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에 말로 위로하고. 자, 연연하는 거는 사모할 연 또는 그리워할 연, 예, 다 같은 입니다. 연서, 사랑의 편지를 연서라고 그러죠. 연애한다, 서로 사모해서 사랑한다. 그래서 연연하고 집착하여 매력을 가지다. 예, 그렇게 사전적인 풀이. 그 다음에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다 하는 것도 연연하다 이렇게 돼 있었어. 남매 간의 연애 감정. 남매, 이 어떨 때 보면 남매 간의 오누이 간의 연애 감정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촌 간에 육촌 간에 등 친척 간에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게 많이 있죠. 실제로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사촌지간인데 그 집 양가 부모가, 이게 그 부모끼리 형제죠. 어디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사촌 되는 여동생이 받고요. 오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밤이니까 아들이 받어요. 이제 같이 근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겠죠. 교대하는 시간 말고. 이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서로 연애 감정이 생기게 됐어요. 사촌지간인데.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사라졌어요. 두 사람이. 그리고 연락도 안 됐어요. 그 다음에 얘기는 못 들었는데 추측컨대 아마 멀리 가서 같이 살림을 차렸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 지나가겠습니다. 목축입니다. 야곱의 그 딸 디나를 그가 되렵했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목축은 가축 기를 목, 그 다음에 축은 가축 축자예요. 그래서 이제 가축을 기르는 거죠. 목축은 가축, 이제 목양실 하면 이제 목사님이
사물을 보는 방을 목양시라고 목사님은 목자라고 하죠. 목자. 우리 성도는 이제 양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목축한다는 건 목축업, 그런 동물을 사육하는 그런 업을 목축업이라고 합니다. 목장은 가축을 기른다. 목가적인 풍경이다. 그러면 굉장히 이 지방의 안악하고 시골의 그런 풍경을 목가적인 풍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다음은 잠잠입니다. 야곱이 그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잠잠은 잠잠할 잠, 물에 잠길 잠, 잠수함에도 이 글자를 써요. 이게 잠잠하다는 건 조용하다는 거죠. 우리 참 그 말 잠수를 탔다. 참 그 말 처음에 듣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도 표현하는구나. 누가 소식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잠수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다음엔 통혼입니다.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오. 통혼의 통자는 통할 통, 혼은 혼인할 혼자예요. 그래서 통혼이라는 건 이건 특별한 뜻이 아닙니다. 결혼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요새 우리 뭐도 남녀가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는 걸 결혼이라고 하는데, 전에는 통혼했다 아니면은 혼인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는 오래됐죠. 결혼식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결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하여튼 전에는 이렇게 통혼, 혼인 이렇게 통혼하면 어째 좀 이렇게 말이 매끄럽지가 않고 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예. 자, 다음 매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이 매자 앞에 같은 매라고 발음하지만 앞에 매자는 꼭 팔매, 판다. 그 다음에 뒤에 매자는 산다, buy. 앞에는 sell. 그래서 이 꼭 팔고 산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매매. 예, 헷갈리는 수가 있죠. 이게 사는 게 문제지 사야지 파는 거 아니냐, 또 팔아야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헷갈리는데, 앞에 판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다음에 혼수.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자, 혼수는 혼인할 혼자의 수요, 쓸 물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혼수라는 것은 이제 결혼해서 필요한 물건을 혼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혼수의 순수한 의미는 살림을 새로 나니까 그 살림에 필요한 물건들을 세탁기, TV,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걸 혼수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어느 때부터 혼수가 성의가 있느냐 없느냐 뭐 그런 게 됐죠. 과도하게 혼수감을 요구했다. 그래서 양가 집안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혼수를 보던 여자가 해야죠. 남자는 집을 터전을 마련해주고, 그게 이제 서로 간의 약속이죠. 뭐 법은 없지만 불문율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여자가 이제 시집에 들어가면서 이제 거기 가면 이제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계실 거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도 계실 거고, 뭐 신우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 끝까지 다 해드려서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누구 거는 왜 안 해주느냐 하면서 하는 건데, 예, 이런 거는 자꾸만 이제 우리가 없어져야 할 풍토입니다. 외국에 보면 뭐 이런 거 그렇게 안 따집니다. 그냥 서로 좋아서 자기들이 준비한 돈 가지고 인사만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뭐 혼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는 거는 좀 우리의 고쳐야 될 그런 문화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에 수치.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자, 수치. 이건 숫자는 미울 숫자예요. 창피할 숫자. 치자는 부끄러울 치.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빼앗긴 8월 29일을 국치라고 그러죠. 나라의 수치가 되는 날이다. 자, 수치는 말 그대로 미움,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워해서 수치가 됐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갈 단어가 많습니다. 다음에 존귀, 이 소년이 그 일 행하리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로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존귀한 거는 소중할 존자, 높을 존자예요. 귀자는 귀할 기자, 귀중할 기자, 존귀하다. 예, 많이 쓰는 말이죠. 다음엔 침묵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친목은 친할 친자에 친구 친자도 되고 목자는 화목할 목자, 친목,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조금 이게 서로 알게 되면 이제 친목하는 그런 모임을 많이 만들죠. 하여튼 우리는 이런 모임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제가 보기엔 말이죠.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인데 그 중에 아마 그런 이런저런 사유로 만들어 놓은 모임이 수백만 개는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몇 개 모임을 가지고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10개 모임에 회장을 맡고 있거나 부회장을 맡고 있거나 거기에 임원을 맡고 있거나 평회원을 하거나 한 10개 모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제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다고 하지만 그렇게 많이 있어요.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 대표회의 모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에 용납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도 그들에게 주자. 이게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 대목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지만 그래서 이 대목은 여기 한자 나오는 부분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좀 읽어주세요. 그래야지 이해하기도 쉽고 또 이런 기회에 또 알게 되고 공부한다기보다 알게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읽어주기를 부탁드리고 용납이라는 말은 얼굴 용자죠. 그래서 용안 하면 이제 임금님의 얼굴은 또 용안이라고 그러죠. 용안. 그 용안의 용자는 이 용자, 용자를 씁니다. 임금님의 얼굴은 용안이라고 합니다. 얼굴 안자가 또 있죠. 임금님 얼굴은 용의 얼굴이다. 용안. 여기서 이제 용납의 용자는 얼굴 열자, 용자, 용서할 용자. 납은 받아들일 납, 수납한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용서해줘서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 되죠. 예. 그 다음에는 기습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자, 기습한다. 이 기자는 기할 기자, 습자는 공격한다는 습자입니다. 습격한다는 습자예요. 그래서 이제 기습은 갑자기 공격하는 걸 기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25 때 남침을 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했죠. 그래서 그것도 기습적으로 했다. 그래서 서로 기습을 했다. 이제 그런 기록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전사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게 또 기습작전이었어요. 아제나워 당시에는 사령관이죠. 연합군 총사령관을 맡은 아제나워 사령관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중심에 서가지고 연합군을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제나워는 군 시절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참 특이한데요. 이분이 별 5가지 달았던가요? 그랬죠. 근데 소령 생활을 너무 오래 해서 소령 생활 몇 년 했냐면요. 소령을 16년 했어요. 16년. 소령만. 그러다가 거기서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인지 원수인지 제가 잘 기억은 못하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군의 최고급까지 가는데 5년 정도뿐이 안 걸렸어요. 소령 16년 하다가 대장까지 가는데, 대장이라고 하죠. 5년뿐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이분이 이 소령을 이렇게 오래 한 거는 너무 그 능력을 잘 인정을 안 해준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한편에서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 강직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그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번이 그 승진에 계속 누락된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떤 군인이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별 4가지 달 그런 보장이 됐으면 소령을 16년 아니라 20년도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지금은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소령을 몇 년 이상 해서 중령이 안 되면 그분은 거기에서 전역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 몇 살까지 어느 계급에 오르지 못하면 또 그것도 연령 제한에 걸립니다. 뭐 예를 대령을 몇 살까지 안 되면은 전역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어요. 계급 정년이 있고 연령 정년이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한마디를 더 말씀하면, 오늘 우리 뭐 D-Day로 잡았다는 거죠. 이 D-Day가 바로 그 해에 그 작전에서 나온 말이래. D-Day. D-Day의 D자가 무슨 D자냐 하고 얘기가 말이 많은데, 뭐 이게 결론은 데이다. D-Day의 D는 특별한 의미는 아니다. 아제너가 이제 일으킨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노르만디는 프랑스에 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날에 있었습니다. 6월 6일은 지금은 현충일이지만 당시에서 우리나라는 현충일은 195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날짜가 우연히 그렇게 됐을 뿐이지. 하여튼 뭐 그거는 별도로 하고, 여기 본문은 기습이에요. 기습할. 기할 기자, 공격할 습자. 기습. 갑자기 공격하는 거죠. 다음에는 시체입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부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시체. 이 시체의 시자는 주검시예요. 죽음이 있고 주검이 있죠. 주검시. 그 채자는 몸채자. 그러니까 이건 죽은 몸을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한자어는 악취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릿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악취. 이제 악취의 악자는 악할 악자 또는 더러울 악자도 됩니다. 취자는 냄새 취자예요. 그래서 악취라는 거는 아주 나쁜 냄새죠. 더러운 냄새. 그걸 악취라고 합니다. 다음에는 멸망입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멸망은 없어질 멸이에요. 이 흔적도 없어지는 게 멸입니다. 멸. 그 다음에 망자는 죽음 망. 망할 망도 있지만 죽음 망. 멸망은 이제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 없어지는 걸 멸망이라고 그러죠. 자, 다음에는 창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누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창녀는 창녀 창자, 창기 창자. 흔히 우리가 웃음을 파는 여자 이렇게 하죠. 여자는 암컷 여자, 여자 여자. 그래서 창녀는 몸을 파는 여자, 웃음 파는 여자 이렇게 얘기하죠. 인류 최초의 직업이 바로 창녀라는 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원시 시대를 상상해 보면 남자들이 산에 가서 들짐승을 잡아옵니다. 왜냐하면 먹이를 구하러 간 거죠. 당시에 뭐 먹을 게 그렇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힘이 센 남자들이 이 산에 가서 동물을 잡아오면 여자들은 그걸 얻어먹기 위해서 몸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류 최초의 직업이었을 거다 하고 사회학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는 대우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자, 이 대자는 기다립 대, 대접대, 우자는 만나루, 대우할 우. 그러니까 대우한다는 건 어떻게 대접을 해주는 거죠. 대우한다. 남한테 잘 대우받으려면 내가 남을 잘 대접을 또 해야 되죠. 대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